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뉴트라이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환, 두 번째는 면역이에요. 자, 순환은 그러면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혈액순환이 되게 어려우세요? 혈액순환만 설명할 수 있으면 오메가3가 안 나가면 신기한데? 너무 쉬워요, 혈액순환.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모두 다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순환을 어떻게 풀어 설명을 드리느냐? 첫 번째, 이게 위예요, 위. 위처럼 생겼나요? 예, 위처럼 생겼어요. 위. 자,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첫 번째 입에서 씹는 작용을 통해서 위로 집어넣죠. 위로 집어넣어요. 그럼 입에서 씹는 작용을 할 때 안 씹고 만약에 꿀떡 넘기면은요, 위가 놀래겠죠. 위가 놀래요. 그러니까 씹어줘야 돼. 씹어주면 뇌에서 자극을 해요. 주인이 음식을 먹는구나. 니네 준비해. 그리고 뭐를 해요? 피를 소화기관으로 보내요. 근데 내 몸 안에 피가 4에서 5리터밖에 없어요. 4에서 5리터밖에 없는데 이 피 중에서 4분의 1이 머리에서 써요. 머리를 돌려야 돼. 근데 머리를 가끔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피를 안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4분의 1은 심장에서 써요. 온몸에 더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또 4분의 1은 신장에서 써요. 걸러줘야 되니까. 그 생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을 가지고 어디에 써요? 근육이나 소화기관에 써요. 소화기관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입에서 씹는 작용을 통해서 신경들이 가면 이제 소화기로 근육에 있는 에너지들이 피들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서 여기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연동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피의 힘으로 해요. 피의 힘으로 해서 연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급하게 빨리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차겠죠. 목적까지 차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데 쉬울까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에너지 소비가 크겠죠. 그러니까 먹으면 졸리지. 그리고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소화할 수 있는 위산의 농도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졸리지. 그러니까 위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려면요, 입에서부터 천천히 내려보내줘야 되고요. 습식 습관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위가 순환이 잘 돼요.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드시거나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습하게 드시는 습관을 없애시면. 그리고 12장으로 내려와서 소장을 거쳐가지고 대장으로 가죠. 여기 뭐 간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뺄게요. 대장으로 가요. 대장이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직장하단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대장처럼 생겼잖아요. 자, 우리가 변을 봐요. 이제 변을 보는데 변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소화한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에서 흡수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거야. 소장에서는 영양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대장이 움직이는 게 세 가지로 움직여요. 두 가지로 알고 계시죠? 연동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분절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터는 운동이 있어요. 세 가지로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연동만 잘 돼. 연동만 잘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설사죠. 분전만 잘 돼. 안 나오죠. 막히죠. 자, 그러면 분절만 잘 되거나 연동만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이건 수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을 수축시키는 건 칼슘의 에너지 전달이 있어야 되고요. 이완시키는 건 마그네슘 에너지 전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는 건 근육이죠. 근육에 에너지를 주는 건 피예요. 피가 돌아야지 이게 돼요. 근데 이게 피가 똑바로 안 돌잖아요. 이게 맘대로 안 돼. 그러면 분절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우리 뭐 해요? 그치,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물을 많이 먹어. 나는 물을 안 먹으면 변비가 생겨. 그러면서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얘가 분절만 하고 있는데 나갈까요? 안 나가요. 물을 먹어도 안 나가요. 오히려 수독만 불러와. 그러면 이때 유산균만 쏟아 부어요? 나갈까요? 안 나가요. 결론은 장을
순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 그럼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잘 되게 하죠? 내 세포 안에서? 우리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A도 지용성 비타민, DHA도 지용성 비타민. 또 뭐 있어요? EPA. 아, EPA도 있구나. 또 그치, 오메가3. 제가 원하는 답이 이거였어요. 오메가3가요? 혈액순환을 잘 해주죠. 오메가3 안에 DHA, EPA 다 있어요. 그죠? 자, 오메가3를 잘 드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 위로 피가 빨리빨리 잘 가.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켜줄 수가 있어. 장으로 빨리빨리 자가. 장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영양소 흡수하고 변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그런 일을 하죠. 자, 그러면 혈액이 안 도니까 소화가 안 된 거고 혈액이 안 도니까 변비가 생겼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거 막 주무르면 되잖아. 우유를 막 이렇게 주무르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되겠죠. 오메가3가 부족해도. 그 주무르는 행위가 뭘까요? 가령 어깨가 뭉쳐. 여기가. 그럼 뭐 하죠? 어깨가 막 뭉쳐서 막 아프면 뭐 해요? 마사지 해요. 마사지 하는 건 무슨 행동이에요? 거기에 열을 내주고 피를 돌려주는 행동이죠. 무릎이 아파. 막 주무르죠. 뭐 하는 거예요? 열을 내주고 피를 돌려주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아파. 머리가 왜 아픈 거예요? 왜?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머리를 막 주무를 거예요? 아, 그렇게 해줘요? 머리를 막 주무를 수는 없어요. 무릎이나 어깨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이러고 안 서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순환시키는 것도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야지 해결이 되는 것들이 몸 전체 시스템이거든요. 이 소화기를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역을 얘기할 거니까. 소화기만 정확히 알면은요,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3를 반드시 먹으라고 했더니 그놈의 새끼가 한 마리, 어저께. 그렇게 한 마리 집에 오메가3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오메가3를 잘 먹어야 돼. 잘못 먹으면 동맥경화가 생겨. 가령 이수가 부인이 네 남편 빨리 죽이고 싶으면 보험 들어놓고 뭐를 하면 되냐면 생선을 구웠다가 다시 구워주고 치킨 시켜주고 전 부쳤다가 다시 데펴주고 이러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메가3거든 지방산이거든 산소랑 닿으면 빨리 산화돼. 그걸 먹으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오메가3를 사가지고 안 먹고 처박아 놓은 거가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상했겠지. 갖다 버려라잉. 그런데 오메가3를 고를 때 그렇게 상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상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만들 때부터 혹시 산소랑 차단시키면 좋겠지. 이런 걸 좋은 걸 먹으면 돼. 유통기한차는 거 빨리 버리고 살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장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갖다 줬죠. 자, 오메가3는 우리 혈액순환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WS나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트리오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면역을 보자고요. 면역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걸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래요. 네가 똑똑해졌구나 라고 들어요. 가령 이런 거죠. 면역, 방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 여기가 나예요. 1차 방어막이 있어요. 1차 방어막, 2차 방어막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물자 보급하는 데가 있어요. 1차 방어막이 뭘까요? 면역의 1차 방어막. 그쵸, 피부. 피부에서 pH 4.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의 침투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띄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방어막을 해줘요. 1차 방어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들어올 수 있죠. 나쁜 놈들이 뭐 삐집고 들어오거나 철조망을 깨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거기가 이제 상처가 났거나 이러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2차 방어막을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혈구세포예요. 백혈구로거든요. 백혈구가 2차 방어막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혹시라도 들어오면 얘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2차 방어막 하고 있는데 이 2차 방어막 안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T세포라는 놈들이 있어요. T세포가 뭐 하는 놈들이냐면요. 가령 간첩이요.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내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다녀요. 콕콕 찌르고 다녀요. 그러면은 백혈구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얘가 등치가 커요. 가가지고 칼 들고 있는 놈을요 이렇게 확 끌어안아요. 그래서 질식시켜버려요. 근데 지는 칼에 찔릴까 안 찔릴까? 찔리죠. 그러니까 백혈구는요 죽어요. 근데요 T세포는요 조그만 총을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빵 쏴요. 빵 쏘고서는 몇 번 쏘다가 보면 총알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그때 죽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많이 잡는다? 근데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어. 어떤 놈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고 여기 연락을 해요. 여기가 뭐냐면 비세포라는 거거든요. 비세포가 어디냐면 우리의 척수예요. 척수. 비가 본이거든요. 뼈로 연락을 해요. 야 큰일 났어. 이런 놈들이 많이 들어왔어. 심지어는 어떤 놈은 방탄을 입어가지고 총알이 안 들어가. 좀 큰 거를 보내.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B세포에서 그러냐? 그러고서는 뭐를 보내요? 킬러를 만들어. 막 장총을 가진 애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일로 딱 보내요. 이게 뭐냐면은 NK세포예요. 요즘에 NK세포 활성도니 뭐니 막 그런 선전하잖아요. 사실은 킬러세포에 대해서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줄 필요도 없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방어의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여기에서 백혈구의 활동이 왕성하면 좋겠죠. 백혈구가 힘이 세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백혈구의 숫자가 많으면 좋을 거잖아요. 자, 백혈구의 힘을 세게 하는 거, 숫자를 많게 하는 거,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첫 번째 체온이거든요. 체온이 내려가면 이게 기능을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항산화 비타민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C, ACE, 예, A, C, E가 있죠. 또 있어요. K, 지용성 비타민 K. K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자, 셀레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레늄, 미네랄 계열의 셀레늄. 여기에 있어요. ACEK가. 자, 근데 여기에서 A나 E나 이런 것들은 다 지용성 비타민이죠. E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과량으로 먹을 때는 A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과량으로 먹을 때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점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랑 작용이 늦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작용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그 혈관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건 C예요. 주사를 놔서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백혈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타민 C가 충분할 때 백혈구의 증식이 최대 100배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백혈구가 100개가 안 생긴다는 거잖아.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그럼 감기 바이러스가 싹 들어왔어요. 1000마리가 들어왔어요. 백혈구가 500마리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막 싸우다가 백혈구가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죠. 그럼 T세포가 열심히 싸우겠죠. 여기까지 싸우는데 한 이틀 정도. 뭐 무스르스르 막 추워. 그래서 이틀 정도에서 여기서 T세포까지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요,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요, 이미 백혈구가 좀 튼튼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평소에 과일도 좀 잘 먹고, 비타민C 좀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앓다가 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걸 못 이겨. 워낙 비실하네. 평소에 몸 자꾸 차갑게 소주 드시고 막 체온 떨어뜨리고 그러면은요, 율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일로 B세포에 가서 일러요. 가서 B세포에서 율로 필요한 걸 만들어가지고 킬러세포를 보는 데까지 며칠 걸리면 3에서 4일이 걸려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7일이 가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B세포에서 이 NK세포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해서 총을 줬는데 가짜 총을 준다거나 총알을 빼놓고 준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항원을 이길 수 있는 이 정보를 똑바로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한 정보를 주면. 그러면 얘들이 가가지고 일을 똑바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7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14일, 한 달, 한 번 걸리면 막 2달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B세포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뭘까요? 그렇죠. 단백질.
단백질은 혈구세포의 원료이기도 하고 비세포의 원료이기도 해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비세포에서 요걸 만들 때 반드시 조효소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C랑 B예요. 반드시 조효소 필요해요. 얘들이 충분히 내가 평소에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백혈구도 튼튼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많은 놈들이 강한 놈들이 들어와서 비세포까지 갔을 때 빨리 제대로 된 놈들 만들려면은요, 내 뼈가, 내 기본적인 골격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프로틴을 잘 드시면서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은요, 이게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의 1차 보호막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왔을 때 방어를 빨리 해서 끝내기도 하고, 큰 전쟁이 날 거를, 그리고 혹시 큰 전쟁으로 번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갑병들을 만들어서 빨리 끝내겠죠. 가장 쉬운 방법의 면역 설명이거든요. 면역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를 강조드린 거예요? C랑 프로틴을 강조드린 거예요. 비타민 C랑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요. 프로틴은요, 효소의 원료이기도 하고 내 몸의 구성 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의 원료이기도 해요. 프로틴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근데 프로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뼈가 안 만들어지잖아. 비타민 C가 없으면은요, 온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장기가 안 만들어져. 아무리 피를 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틴을 잘 드시고 비타민 C를 잘 드신다면 좋겠죠. 자, 그러면 비타민 C를 얼마큼 드셔야 될까?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계속 써요. 계속 쓰니까 이게 유지되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쓰고 있다니까요.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뭐라고 그래요? 2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먹으라고 그러죠. 제가 그때 폐혈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폐혈증. 폐혈증이라는 건 피가 썩는 거거든요. 피가 썩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요거를 간단히만 얘기를 하고 이 안에 비타민C 농도가 충분하면 돼. 드시게 해라. 얼마큼? 설사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얼마큼? 설사할 때까지. 얼마큼이었을까요? 하루에 겨우 50알 가지고 지금 사람마다 다른데요. 가령 얼마 전에 뇌수막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은 하루에 120알 정도 드시게 하니까 그때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좋아졌는데 그분은 실제로 입이 200알 넘게 들어갔어요. 금방 좋아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피가 썩는다. 여기서 썩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방어막에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리고 체온이거든. 속 안 쓰려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못 고치거든요. 못 고치는데 습관을 바꿔주면 돼요. 식도염이 있을 때 딸꾹질이 나와요. 딸꾹질이 나오는데 딸꾹질 나올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입에서 그냥 씹어. 아세로라 C를 그냥 씹어요. 그래서 침으로 살살 넘겨주는 거예요. 식도를 통해서. 그러면 식도가 여기가 이제 자극이 받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류해가지고 위산을 깎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살살 잡아요.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먹을 때 사람들이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예요. 저 물 못 먹게 해요. 최대한 적게 먹게 해요. 비타민을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때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먹으면 안 쓰려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저희 게 아니라 시중에 다른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죽어요. 아파서. 진짜 아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냐예요. 그냥 화학식으로 가령 잔디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잔디랑 인조잔디랑 생긴 거 똑같거든요. 예, 화학식으로 만들어도요. 인공으로 만들었을 때 화학식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은 거 같죠? 다른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근데 다른 이유가 드럭머거라는 표현을 아세요 혹시?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을 때 어떤 영양소가 빨리 소모되는 그걸 드럭머거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현상이 나와요. 합성으로 단일 성분으로 된 비타민 C가 들어가. 그럼 비타민 C가 들어갈 때 이 흡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해요. 그럼 칼슘이 없잖아. 내 몸에서 빼가 버려요.
그리고 철분을 우리 몸에 흡수시키려면은요, 비타민 C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 그럼 철분만 열심히 먹어요. 모슬만 빨아먹어요. 오히려 비타민 C 소모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일 성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합을 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제가 어제도 그 저희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C가 이렇게 집에 떨어졌다고 얼른 보냈죠. 떨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아직 있어.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불안하신 거야. 왜냐하면 저희 애들은 병원에를 안 가요. 뭐 시골인 것도 있어요. 병원 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 근데 시골인 것도 있는데 지들이 알아서 비타민 C를 알아서 잘 먹어요. 막 씹어 먹고 뭐하고 알아서 잘 먹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혹시라도 아플까봐 불안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요걸 알아요. 요거를.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잘 모르세요. 제가 굳이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렸어. 이게 중요해, 엄마. 몸 따뜻하게 하시고 비타민C 평소에도 충분히 드셔야 엄마가 안 아파. 그래야지 내가 좋아. 엄마가 아프면 안 돼. 내가 좋아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도는지, 면역이 어떻게 도는지 요 정도를 일단 이게 지금 가장 제가 쉽게만 설명한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어? 소비자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 요거는. 저희 딸내미한테 이렇게 딱 설명하거든요. 딸내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 식물이 없으면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식물은 산소를 내놓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어저께 이제 운전 중에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식물은 CO2를 가지고 탄소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어. 그러니까 O2가 남잖아. 이걸 내뱉는다. 근데 사람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먹잖아.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인 기호가 CHO야. CHO야. CHO인데 탄수화물이 CHO에서 O가 8개거든. 지방은 9개거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O가 하나가 더 필요해. 왜냐하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지방으로 바꿔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O1이 많이 나와. 그럼 걔가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O2를 찾아서 막 때리거든. 그럼 많이 아파져.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라고 설명했어요. 나무를 물어보는데 전 탄수화물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애기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근데 내 고객들한테 가가지고 내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영양 공부했냐고, 네가 의사 공부했냐고, 안 했는데 가가지고 유식한 척하면 한마디로 딱 그러죠. 니 재수없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유식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가장 쉬운 거. 피가 이렇게 해서 잘 돌아야 된대. 그래서 오메가3를 난 먹어. 네가 먹어가 아니라 나는 먹어. 면역이 이렇게 해서 비타민C가 중요하대.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프로틴 타가지고 비타민C를 먹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피부가 좀 좋아졌지 않냐? 여기 주름 사라졌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스폰서님을 설명하고 나도 먹을게? 그럼 그래 너 사 먹어. 회원가입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게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게 그게 제 전달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 고객들은 저랑 놀아요. 그냥 장난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뇌를 시키거든요. 잘생긴 사람 안 보면 어떡할 건데 심심해서.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럼 이제 잘생긴 사람 보러 놀러 오거든요.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가장 간단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깊은 걸 물어볼 때 좀 깊이 들어가 주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면서도 깊이 있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스폰서님한테 도와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스폰서님을 활용하시면서 나는 나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나는 좋아졌어. 사장님도 제가 처음 뵀을 때 여기 주름이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지금 많이 없어지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인이 누군가는 안단 말이에요. 저도 주름 자글자글한 게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래. 너도 이럴 수도 있어. 라고 하시면 제품 전달하는데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